오늘 장의 중심이 될 중요한 이슈앤 전략을 통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야천투자연구소 남인호 소장, 위즈웨이브 이권희 대표, 유진투자증권 김영재 이사, IM증권 이화진 과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이슈앤 전략은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주요 섹터별 전망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증시를 이끌어가는 반도체 업종 전망과 함께 최선호주 이권희 대표님께 먼저 들어보도록 할게요. 예, 일단 뭐 미 대선에 따른 국내 반도체 영향을 이제 좀 말해달라고 해서 하셔서 이제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는 지나봐야 알겠죠, 사실은. 예, 근데 누구도 모릅니다, 지금은. 아무도 모르는데 일단 좀 미천하게나마 예측을 해본다라고 하면 미 대선 당선자 불문하고 일단 중국 반도체 규제에 따른 반사 이익은 중장기적으로 이어질 걸로 보이고요. 물론 이제 그게 일부 우리나라 기업들에게는 좀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큰 흐름으로 보면 미국의 중국 규제는 이제 지속적으로 이어질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현재 진행 중인 이제 빅테크들의 AI 투자 확대, 지금 엔비디아도 지금 루빈을 더 빨리 만들기 위해서 6개월 생산을 좀 앞당겨 달라라고 SK하이닉스에 요구했던 것처럼 국내 기업의 입지는 여전히 좀 견고할 걸로 보입니다. AI 투자는 계속 확대 일로 좀 들어서는 걸로 보여주고 있고, AI 버블론 얘기하시는 분들이 지금 다 없어졌죠. 그런 부분들을 보면 여전히 이쪽은 좀 핫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 대선 결과에 따라서 일시적인 하락 가능성은 존재하지만 대선보다 이제 삼성전자의 엔비디아의 납품이 언제 이루어지느냐가 우리나라 반도체 업계의 동향을 더 끌어가는 데는 더 중요할 걸로 보이고요. 일시적으로 이제 해리스가 당선됐을 때는 아마 현재 상태와 비슷한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AI 투자 확대로 HBM 수요 증가가 지속적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지금의 이제 흐름이 조금 더 이제 불확실성 해소로 조금 더 좋아지는 모습으로 예상을 하고요. 그럼 트럼프가 당선되면 어떻게 되냐라고 봤을 때는 선거 기간 중에 발언을 보면 이제 사실은 일시적으로 하락이 예상이 됩니다. 보조금보다는 관세 정책을 통한 신규 투자 유치, 이게 이제 공약으로 얘기를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보조금을 주는 것보다는 관세를 높게 부과하면 삼성전자나 이제 TSMC가 미국의 공장 더 많이 짓지 않겠냐, 이런 이제 논리인데 이 발언이 좀 여전히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관세 부과 이슈 때문에 트럼프가 당선되면 반도체주도 충격은 피해갈 수 없을 걸로 보이고요. 그렇지만 결국엔 단기적인 하락 이후에 재상승이 예상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제 종목으로 보면 지금 뭐 많은 소부장 종목들이 여전히 좀 힘든 상황인데 지금 당장은 SK하이닉스 중심으로 대응하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여전히 이제 HBM3E의 12단 양산으로 이제 실적 기대감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고, 그다음에 16단도 개발을 해서 지금 양산을 한다라고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루빈에 들어가는 HBM4 시장도 이제 이미 6개월 생산을 좀 앞당겨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삼성전자에게도 요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제 시장을 좀 선도한다라는 점에서는 하이닉스에게 좀 더 유리하고, 최근 메모리 단에 특히 낸드 단이 안 좋았는데 이 SSD 매출이 계속 증가세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SK하이닉스의 실적은 꾸준히 좀 좋아진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주가도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는 또 의문의 1패를 SK하이닉스 위주로 일단 대응하는 전략 제시해 주셨고요. 자, 여러분들 2차 전지 투자하신 분들도 많으시죠? 2차 전지 중에서는 또 하나만 딱 꼽자면 어떤 종목 추천하는지 이 김영재 이사한테 한번 들어볼까요? 일단 뭐 딱 타픽만 말씀드리면 되는 건가요? 아니요, 전체적인 네, 2차 전지 업황하고 같이 얘기해 일단 주시죠. 뭐 선거 결과에 따라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실 그 변동성의 방향성이 조금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볼 때는 내년 수요가 증가하는 것에 좀 포커싱이 맞추면서 결국 주가는 안정을 찾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단 헬스 후보 당선된다면 뭐 기존 정책이랑 특별하게 다르는 게 없기 때문에 전반적인 불확실성 제거가 뭐 좀 확인되면서 단기 반등, 즉 안도넬리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반면에 트럼프 후보가 된다면 특히 여기에 상하원 모두 공화당이 가져간다면 2차 전지 산업 내 부정적인 요인이 부각된과 동시에 시장 변동성 확대 동참하는 차원에서도 섹터 하락이 단기적으로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트럼프가 당선되더라도 뭐 IRA 폐지 같은 극단적인 정책이 나올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일단 공화당 내에서도 다른 의견을 가진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또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의 존재감도 좀 부각되어 있는 상황에서 여기에 좀 그거에 반하는 정책이 꼭 나올 것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너무나 지금 많은 돈이 전기차 쪽으로 투자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거를 사실
포기하는 것은 좀 어렵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히려 그 선거라는 불확실성이 제거되면서 내년 수요 증가로 인한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 좀 확산되는 국면으로 전환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데, 따라서 선거 이후 하락세가 나타난다면 저점 매수 기회를 활용하고, 만일 이제 뭐 헬스 후보가 돼서 단기 반등이 나타난다도 그 이후 눌림목 자리에서는 이제 저점 분할 매수를 시작해줘도 좋은 자리가 아니겠느냐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일단 탑픽은 저는 개인적으로 LNF를 보고 있는데, 현재 지금 뭐 2차 전지 전반적으로 실적이 다 안 좋기 때문에 어떤 다른 실적 외에 다른 모멘텀이 있는 종목을 좀 더 보셔야 되지 않을까 봐서 신규 공급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는 점이 좀 매력적이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4분기에 테슬라 사이버 트럭형 4680 배터리에 들어가는 양극재, 그리고 모델 Y 페이스트 리프트에 들어가는 21700 배터리용 양극재 신규 출하가 일단 시작될 것으로 보이고, 또 하나 이제 만일 트럼프 당선 시나리오화에서는 테슬라가 수혜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점도 고려해서 좀 탑픽으로 선정을 해보았습니다. 네, 2차 전지주 투자 전략 짚어봤는데 방산주도 짚어봐야겠죠. 최근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되면서 해외 무기 수출이 이어지고 있는데, 대선 이후의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 남인호 소장님 여쭤보겠습니다. 네, 다른 업종과 달리 방산업종은 해리스가 되든 트럼프가 되든 어떤 후보가 되든지 간에 매우 긍정적입니다. 그 이유 세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째, 전 세계에서 70년 동안 분단국가, 70년 동안 전쟁이 지속된 국가는 우리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분단국가, 지금 우리는 종전이 아닙니다. 휴전 상태입니다. 전쟁을 잠깐 멈춘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방산이 뭐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아니고 생존, 살기 위해서 마지막 남은 수단이라고요. 다음 두 번째, 선두 그룹들, 선두 기업들이 많이 퇴보해 있습니다. 미국이라든가 독일이라든가 서방 국가에서 무기 많이 만드는 그런 국가들이 요즘 어떻습니까? 안 만듭니다. 왜? 항공모함 만들고 다른 거 만들어 정신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가장 유력한 그런 방산 제조 국가가 됐고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전쟁은 앞으로 언제까지 계속될 것 같습니까? 제가 볼 때 앞으로 300년 뒤까지 계속 날 겁니다. 그래서 막대한 수요가 이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방산주 투자 전략 말씀드릴게요. 여러분께 자주 말씀드렸지만은 방산업종은 여러분 계좌의 10%는 꼭 보유하시는 게 좋겠다 말씀드리고, 제가 보는 다만 오늘 매수하세요 그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방산 4인방 LIG 넥소라든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한국 항공우주, 그리고 현대 롯데미 모두 다 적지 않게 올랐어요. 주가지수는 마이너스인데 지금 다들 2배, 3배 올랐거든요. 그래서 오늘 사실한 뜻은 절대 아닙니다. 제가 보는 방산업종의 가장 토픽주는 뭐냐? 현대 롯데미입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가장 늦게 시작했어요. 다른 종목들이 다 미리 상반기부터 올랐는데 현대 롯데미는 너무 뒤늦게 출발했고, K2 흑표 전차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저 흑표 전차 세계에서 가장 좋은 전차입니다. 아마도 그리고 단가가 좀 싸거든요. 다른 그 무기에 비해서. 그래서 저는 현대로템을 꼭 관심주로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관심 많은 바이오 섹터도 점검해 봐야 되겠죠. 이화진 과장님. 네, 뭐 이 두 후보도 사실 뭐 약가이나 정책의 대부분은 이제 공약에서는 이제 똑같은 부분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선 결과에 좀 상관없이 바이오에 대한 수혜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는 있습니다. 물론 두 이제 후보에 대한 결은 다릅니다. 일단 해리스 후보 같은 경우는 일단 공공기관이나 이제 같이 정책적으로 개입을 해서 이제 약가를 인하하는 정책이고, 트럼프 후보는 개입하지 말고 그냥 자네들끼리 알아서 이제 경쟁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약가는 이제 인하하는 이제 정책으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이 후보 대선이 끝나고 나면은 대통령 취임까지는 내년 1월 20일이고, 이제 뭐 여기에 관련된 바이오 수혜주들은 뭐 생물보안법 관련 이슈나 바이오 시밀러가 좀 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일단 생물보안법은 일단 하원은 통과가 됐기 때문에 상원 그리고 대통령 서명이 남았습니다. 물론 이제 두 후보 간의 미중 갈등이 심한 후보가 오히려 이제 생물보안법에 서명할 가능성이 굉장히 빠른 상황이긴 하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 연내 이제 바이든 대통령 후보가 취임 기간에 이제 대통령 서명을 할 가능성이 좀 굉장히 높다라고 봤을 때, 이제 관련된 생물보안법 관련 이슈도 있겠지만은 전적으로 지금 이와 관련된 공약에서는 이제 바이오 시밀러가 가장 큰 수혜라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제 바이오 시밀러 업체가 한 64개 이제 업체가 있는 상황인데, 그 중에서 매출 1조 이상을 이제 올리는 기업들이 암젠,
그리고 산도즈 두 기업이 우리나라 기업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이스랑 이제 셀트리온입니다. 물론 이제 실적들이 이제 올해 이제 4조 이상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고 삼성 바이오로이스는 이제 송도 5공장이 내년 4월에 이제 완공 가동이 시작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내년부터는 5조 이상에 대한 기업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고 이제 셀트리온도 아마 다음 주쯤에 실적 발표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기존의 바이오 시밀러뿐만 아니라 아마 이번 달에 ADC 관련도 공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CDMO 사업까지 다시 한 번 더 예전에 물론 하긴 했었지만은 CDMO 사업도 본격적으로 신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는 상황이긴 하겠지만은 물론 올해 3분기 실적은 진펜테라가 이제 뭐 사보험, 공보험 이제 3개 PB 업체들과 다 등재를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4분기 때부터 진펜테라 실적이 나올 거고 내년부터는 총 5개의 신제품 바이오 시밀러가 나옵니다. 졸레어나 뭐 스텔라라나 이제 아일리아 등 이제 본격적인 바이오 시밀러 업체가 가장 많은 이제 셀트리온이 내년에 좀 바이오 시밀러 쪽으로 북미 시장에 견인을 좀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올해 바이오 쪽에서도 조금 주가가 많이 못 오른 측면이 있겠지만은 내년을 보고 간다고 하게 되면은 좀 셀트리온이나 삼성 바이오로이스 좀 집중하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주요 섹터별 향방과 함께 최선호주 들어봤는데요. 대선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변동성 유의하시면서 투자 전략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이슈 살펴보시죠. 10월 한 달간 주요 아시아 국가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만 글로벌 펀드 투자 자금이 유출됐습니다. 국내 증시가 글로벌 투자자 사이에서 외면을 받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배경 남인호 소장님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뭐 30년 있었으니까 그렇게 짧은 시간은 아니죠. 30년 동안에 제가 금년같이 올해같이 이렇게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꼴찌를 확고하게 갖는 해는 처음입니다. 자, 그 이유를 4가지로 분류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뭡니까? 사실 그동안 과거 우리나라에는 항상 세계 1위 기업들이 있었습니다. 반도체, 자동차, 철강, 조선 등등. 그런데 금년 들어 유독 세계 1등 기업이 모습을 찾아보기가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그만큼 경쟁력이 실종됐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다음 두 번째는 덩치만 커졌습니다. 이은 앵커님. 혹시 세계에서 제일 큰 증권거래소 뉴욕 거래소 아시죠? 네.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 기업이 몇 개나 된 줄 아십니까? 아무래도 세계 최고니까 정말 많을 것 같은데 한 2,000개 정도 될까요? 3,000개 되죠? 3,000 개인가요? 되죠? 네, 여러분 정확히는 2,600여 개 정도 되는데요. 놀라지 마십시오. 그 세계에서 제일 큰 뉴욕 증권거래소 2,600개인데 우리 대한민국 거래소 몇 개인 줄 아십니까? 네, 2,600개가 넘습니다. 이것이 단순하게 말해주는 거죠. 그렇게 큰 세계 모든 기업이 오는 거리에서도 2,600개인데 우리 한국의 코스피, 코스닥 전부 합치면 얼마입니까? 2,600개 넘습니다. 그만큼 너무나 많다.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IPO하고 물적 분할입니다. 이 두 개는 시장을 죽이는 요인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 다음 세 번째입니다. 기업에 대한 신뢰, 믿음이 좀 줄어든 것 같습니다. 어떤 업종 좀 잘 되면 그거 딱 분산시켜버려요. 쉽게 말해서 물적 분할을 한다는 거죠. 만일에 여러분 하이닉스에서 HBM 빼가지고 다른 회사 만들면 그게 하이닉스입니까? 아니죠. 이런 요인들을 빨리 우리 금융정책 당국자들은 빨리 개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혹시 MPS, 국민연금 말고 기관 이야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최근 3, 4년 내에 저는 기관 투자가들이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알고 봤더니 기관 투자가들이 사실상 개점 휴업이다. 국민연금만 유일하게 시장이 어려울 때 좀 사고 시장이 너무 좀 뜨거워지면 조금 물량을 내놓는 그런 기관 역할하고 나머지는 사실상 한국에서 기관 투자가들이 없어졌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앉아서 당하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어떤 대응 전략 가져야 되냐? 저는 3가지로 봅니다. 첫 번째, 항상 여러분들 계좌에 현금 비중이 있으셔야 된다. 적게는 20%, 많게는 30%를 항상 언제나 늘 종합주가지수가 1,500이든 3,600이든 언제나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거고 다음 두 번째는 여러분들 보유 종목은 우량주로 집중하셔야 됩니다. 왜? 우량주는 뭐가 될까요? 자기 방어 능력이 있습니다. 뭐 하이닉스라든가 현대차라든가 기아라든가 주가가 너무 과도하게 떨어지면 스스로가 방어하거든요. 그래서 꼭 우량주로 편중하시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남의 말 듣지 마시고 여러분의 투자 원칙, 여러분의 투자 전략을 꼭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네, 전략까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좀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우리나라 지금 중복 상장 너무 많고 뭐 아마존 미국 같은 경우에 구글이나 아마존 하나밖에 없죠. 상장한 경우가 우리나라 뭐 카카오나 HLB 뭐 여러 개 상장하는 거하고 좀 대비가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거래소가 할 일이 조금 있어 보입니다. 자,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하나투어가 잠정 실적을 내놨습니다. 영업이익이 감소를 했는데 어떤 투자 전략으로 지금 중국발 호재도 나오긴 했습니다만 어떻게 전망하시는지까지 김영재 이사한테 들어보겠습니다. 네, 어제 이제 장마감 후에 3분기 실적 발표했는데 영업이익이 120억 원으로 전년 대비 한 9% 감소를 했습니다. 이 영업 감소한 것은 아무래도 성수기에도 불구하고 일본 대지진 경보라든지 또한 그 TMF 사태로 미정산 이슈 발생했고 또 성수기에 잡아놓은 전세기를 수요를 채우지 못했다라고 보여서 아마 수익률이 좀 훼손된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4분기는 어떨까 보는데 4분기는 이익이 다시 좋아질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요인도 좀 있는데 일단 일본향 10월 송출액이 9월 대비 지금 3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또 회사 측에서 밝힌 10월 예약 현황이 여름 성수기보다 더 좋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실적은 4분기에는 좀 좋아질 것으로 기대할 수 있겠는데 현재 여행주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 작은 종목이 중국 비자 면제로 인해서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는데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올해 연속적인 부진한 실적으로 인해서 아직까지는 제대로 된 반등이 나오지 않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하나투어 같은 경우는 온라인 부분에서의 강점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중국 비자 면제까지 나왔기 때문에 성장 가능성이 지금 매우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고 또 밸류에이션상으로 보면 PER 10.5배로 여행 업종 내에서 가장 낮은 그런 밸류에이션 수준을 보이고 있다는 점 그리고 3% 중반대 배당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점에서 연말까지 점진적으로 주가는 우상향 가능성이 좀 있지 않겠느냐. 배당도 꽤 주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작년에는 정말 많이 줬는데 일시적이었고 올해도 한 1,700원 정도는 줄 것으로 보고 있어서 이거를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환율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전일 원달러 환율이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전날 급격히 하락했던 환율이 하루 만에 비슷한 폭으로 다시 상승을 한 건데 불확실성으로 환율이 측량이고 있죠. 이건희 대표님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지금 미 대선 앞두고 지금 환율이 되게 요동을 치고 있는데 여전히 지금 이 불확실성 증가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환율이 최근에 이제 급등하고 급락하고 또 이제 금리도 급등하고 좀 이제 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지금 흐름을 보면 해리스 당선 가능성이 높아질 때는 달러 약세가 좀 뛰고요. 최근에 또 달러 약세 기조로 좀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높을 때는 달러 강세 기조가 나오는데 뭐 이게 아니다라고 지금 전문가들은 얘기하고 있지만 여전히 시장에서는 이제 그 트럼프가 되면 오히려 지금 그 달러 강세가 되지 않겠냐 일시적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경합주에서 여론조사 발표가 나올 때마다 이제 지금 미국 여론조사는 사실은 뭐 사설기관에서 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결과가 뒤바뀔 때마다 약간 좀 바뀌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원인은 보면 트럼프가 이제 강하게 얘기한 관세 정책인데 트럼프가 이제 관세라든지 법인세 인하 이런 것들을 들고 나왔기 때문에 관세를 높이고 법인세를 인하한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이제 달러 가치가 상승할 걸로 보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금리도 같이 오르는데 금리 상승, 달러 강세 이게 공식이 계속 지금 적용되는 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뭐 불확실성 해소되고 나면 오히려 이제 본질의 가치로 돌아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선거 이후에 이제 이런 양상은 조금 더 완화될 거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트럼프가 만약에 당선된다라고 하면 오히려 또 일시적으로 달러 강세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지금 말씀하셨듯이 미국 대선이 모든 이슈를 집어삼키고 있죠. 하지만 국내에도 이슈 꽤 많이 있습니다. 개장 전에 꼭 체크해야 될 포인트 어떤 게 있는지 이화진 과장이 정리해 주시겠습니다. 네, MSCI 이제 반기 리뷰가 아마 내일 새벽 6시쯤에 나올 겁니다. 물론 가장 강력한 후보가 현대 로템이 좀 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편출 종목들이 많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7월 말 대비해서 선진국 지수 대비해서 이제 국내 지수가 좀 많이 빠진 측면이 있기 때문에 물론 그 후보들이 뭐 셀트리온 제약, 금양, 뭐 KT까지 후보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오늘 시장에서 이제 종목별로 조금 차별화가 좀 될 수 있다는 점을 좀 감안하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 두 번째는 오늘 이제 더본코리아 이제 신규 상장이 됩니다. 물론 이제 유통 주식 수가 유통 주식 비율이 한 13%밖에 되지는 않겠지만은 공모가 좀 상단에서 이제 결정이 됐고 물론 이제 실적도 계속 꾸준히 10년간 거의 한 4배 이상 계속 성장을 해왔습니다. 매출이나 이제 영업이익 기준으로 봤을 때도 물론 향후에 그런 이제
해외 쪽의 소스나 이제 해외 쪽의 가맹점 매출이 본격적으로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에 기반한 흐름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오늘 좀 흥행할 가능성이 좀 있다라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세 번째는 이제 미국 면역항암 학회가 이제 개최가 됩니다. 뭐 한미약품이나 루닛이나 이제 몇몇 여러 기업들이 나오고는 있지만은 내년 1월 13일까지 JP모건 헬스케어까지 그만큼 제약바이오 모멘텀이 굉장히 많다는 점 좀 참고 말씀드리겠고, 오늘 실적 발표 있습니다. 막 카카오뱅크 금방 아까 실적 발표 나왔었는데 컨센보다 잘 나왔다는 점, 이제 뭐 카카오그룹에 대한 좀 반등세에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슈앤 전략 네 분의 전문가와 함께 개장 전 꼭 확인해야 할 뉴스들 체크하고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